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과 뿌리 깊게 박힌 카르텔을 드러내고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내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국회에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감기관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뿌리 깊게 박힌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란 청산과 개혁을 거부하고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17일 일어났던 폭언 및 권리행사 방해 행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모든 위원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방해를 받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추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회법 선진화법에 여러분이 만드신 법입니다. 17일은 분명히 동물국회였습니다. 그 동물국회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하거나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제압하거나 또 위원장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까지 위원장석 점거는 무려 9회나 있었고 또 현재까지 다른 의원의 질의 방해한 행위는 424회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시설은 방송시설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음성은 그 발언 시간 허가를 얻으면 나가게 돼 있고요. 이 위원장의 마이크는 계속 밖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석이나 증인석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송 시스템에 의해서 외부로 음성이 국민들께 바로 송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받지 않은 기타의 발언 등은 장내를 소란하게 하면서 이 장내에서는 소음으로 다른 그 발언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 허가를 얻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의 그 방해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따라 국정감사 실시를 아까 선언을 했고요.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과 여러 법원장님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총 67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기관 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8인과 참고인 2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2인과 참고인 1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6인은 불출석 사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앉아있는 증인 한 분께서는 머리 수술 이후에 불가피하게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모자를 착용한 채로 증인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공수처 차장입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래진 참고인입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김대웅.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그 외 다른 법원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법원장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고등법원과 관내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법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애정어린 충고이자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고등법원과 관내법원의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입니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입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입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입니다.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입니다.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입니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입니다.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입니다.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입니다.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입니다.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김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입니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입니다. 차영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입니다. 그 외 기관 증인인 관내법원 수석부장판사들과 관내 지원의 지원장들,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내법원의 사무국장들은 회의장 밖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한 항소심 재판의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사, 행정재판 분야에서는 올해 3월 항소유서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항소이유 중심의 심리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분야에서는 주요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에서는 의료 및 건설 전문가들이 서울고등법원과 관내법원 재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 종합청사의 관리와 방어를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청사 내 법원들이 각자의 소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와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관내법원별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원고등법원과 관내법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정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김세윤 법원장입니다. 신우정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이은희 법원장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김상규 법원장입니다. 이외에도 각급 법원의 선임부장 판사와 관내지원장, 사무국장 등 총 11인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증인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고등법원 및 관내법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6년째를 맞이하여 올해 새로 도입된 민사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감정관리센터의 적극적인 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등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 구현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양형 실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영상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그리고 사법접근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 상담 등 통합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의 경우는 가사소년 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지원 창구의 운영과 후견센터 등을 통한 국선 후견인 제도, 후견인 상담 제도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면접교섭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서 갈등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후견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을 위한 후견적 회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퇴소전 법관 면담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회생법원은 2024년 개원한 도산 관련 전문법원으로서 최근 급격한 사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와 채무자 친화적인 절차 운영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그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채무자를 위한 신속 면책 제도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및 관내법원 구성원은 모두 항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전해 주시는 국민의 소중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를 사법행정과 재판에 반영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고등법원 및 관내법원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현황 보고는 주요 업무 현황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일반 현황과 사건 현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기 사무분담 시 고난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무분담 장기화를 실시하여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고난이도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액 단독 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고액 단독 재판부 2개를 증설하면서 재판부별로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였으며, 상반기 동안 6개 민사합의부에 3명의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을 배치하여 민사합의 장기미제 사건 처리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재판부 참여관, 주무관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법관에 의한 직접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사건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중요 형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형사합의부 2개와 형사법정 2개를 증설하였습니다. 최근 3대 특검법 시행에 따른 특검 기소사건 접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합의부에서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를 겸임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한편 형사합의부에는 배석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종합법원 청사의 과밀화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10월 서울법원 조정센터를 서초역 인근의 외부 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조정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되는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보안사고 발생 건수가 많으므로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작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사항에 따라 질서 유지의 필요나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 진행 시 법정 내 체류 인원을 줄여 사고 발생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소란 사태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꼭 발언하고 싶은 사항은 질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과 답변을 합쳐서 7분씩으로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7분을 활용하여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과 신동욱 의원님, 위원장의 진행을 좀 따라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내실 있는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지 않겠다고 양해의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첫 번째 질의 순서는 김기표 의원님. 제가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 김기표 위원의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질의를 영구합니다. 신동욱 의원님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통상의 그 항소심 2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고가 되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 정리해야 되겠죠. 증인신문 녹취록도 작성하고 공판기록 페이지수도 매기고 그게 이제 밑에 실무진들이 굉장히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업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그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보니까 송부하는 것 자체가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통 그 다음 대법원도 이렇게 대비하고 그런데 보통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시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송부도 우편으로 하죠. 대부분의 사건은 일단 우편으로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는 게 우편으로 하죠. 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이른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파기환송입 사건은 3월 PPT 좀 띄워주시죠. 3월 26일 날 무죄 선고가 났어요. 그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3월 28일 바로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가 됩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사건 신속히 처리 하는 것은 뭐 6개월, 3개월 내에 처리하라 이런 규정도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지켜졌나요?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조제가 돼서 그 다음 날 상고장 딱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히 제가 알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제가 물었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그 부분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게 왜 재판 사항이죠? 예. 재판은 끝났어요. 재판 끝나고 송부한 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3월 26일 날 선고가 되고 그 다음날 상고장 제출하고 28일 날 송부가 되려면 선고되기 전부터 이미 아까 얘기했던 보통 통상은 2주 정도 걸리는 절차를 미리 다 해놨단 얘기죠. 그래서 판결문에 아마 서명한 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바로 송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왜 이랬습니까?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 이게 왜 재판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을 재판 제가 끝나고 기록 송부하는 아주 그냥 절차적인 얘기를 묻고 있어요. 재판에 관여합니까 우리가? 예? 지금 재판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걸 답을 해주셔야 왜 답 준비 안 해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신속히 보냈는지는 지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고등법원장이 그거 또 확인 안 하고 지금 국정감사 나왔습니까? 오후에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국정감사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안 해보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제가 다시 물어보거나 동료 의원께서 물어보면 답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빨리 했는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빨리 했는지. 저렇게 날짜상 그렇게 됐다면 이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하기 전에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선고 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억측이고 오해인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확인 안 하셨으면 추측이라도 해보세요. 역시 뭐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좀 말씀드리기 아하, 바라는 점을 좀 양해. 국정감사 준비를 뭐 한 겁니까 그동안? 제가 파기환송돼서 뭐 이거는 제가 묻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파기환송이 역사상 유례없는 기간 짧은 기간에 파기환송이 된 것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시를 해서 아마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결과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을 그 다음날 올려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을 보십시오. 고등법원에서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선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다음날 바로 그날 상고장 제출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제출합니다.
상고장 그 다음날 제출했는데 바로 기록을 못 보낼 테니까 그 다음날 기록을 보냈는데 3월 28일 송부하죠. 문제는 접수가 대법원에 3월 28일 접수가 됩니다. 보통 우편으로 가면 적어도 3, 4일은 걸리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사람이 기록을 들고 나른 거예요. 트럭을 싣고 갔건 어쨌건 사람이 직접 들고 그 많은 7만여 페이지에 대한 다른 이런 기록을 가지고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죠? 고등법원은? 서울 고등법원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중요 사건이나 좀 기록량이 방대한 사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중요 사건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중요한 사건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었나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단 한 번도 없는 일을 이번에 이렇게 했죠? 이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자체 판단입니까? 자, 이런 지시가 저는 이거에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관계자가 직접 재판부에 했을까요? 고등법원장 통해서 했겠죠? 고등법원장이 그에 관련된 지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입니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거냐, 이런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와서는 왜 빨리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대선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에 쳐들어가듯이 점령군처럼 가서 컴퓨터를 확인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곳 법사위가 선봉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장 국감으로 하루 더 잡았죠. 그날의 모습은 대법원 습격 사건입니다. 법대 위에 올라서서 위원들이 웃고 있고 대법원 곳곳에서 기념 촬영하듯이 사진을 찍고요. 그 모습을 국민이 다 봤습니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법관의 법대를 낮춰라 이렇게 주장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국회부터 이 위원장석을 낮춰야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원들 의사진행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항상 말씀하시죠. 국회의원은 계급도 없고 병가도 없다. 국회의원 입을 누가 막냐? 모두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님 공격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후갑적인 의사진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면 예의가 없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선출 권력이 3권 중에 최고라는 취지의 헌법 파괴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의 발언권에 맞고 국정감사 권한에 맞고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권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미애 위원장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해서 항상 공세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주장들을 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법원 출석할 때요. 그리고 선고할 때 우르르 몰려가서 법원 압박하고 수십 명 의원들이 그 앞에 서서 위력 행사했습니다. 의원들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와 연관된 각종 범죄자들 다 이곳 국회로 불러서 증언대 세워가지고 증언 번복시키고 이재명 변호사 자처하는 그런 역할들 해왔습니다.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요. 보석 허가 나자마자 구치소 앞에 달려가서 김용 무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사법불복 아니에요? 그때 정청래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대한다. 이분 2심에서 5년형 확정된 분이에요.
말도 좋아요. 아주 우리 편은 다 무죄. 대통령에 가까우면 특히 더 무죄. 정해놨습니다. 아주. 법원장님도 오늘 국회 잘 오셨습니다. 이곳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돌아가셔서 판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사실상 여당에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이 사법 파괴 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헌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요. 헌법 위에 민주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노동당의 당원 당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교시가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독재자들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가 있습니다. 교시가 곧 법이다. 이게 그 유명한 수령의 유일영도 사상입니다. 형태가 다른 것 같죠?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고 세련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형태가 조금 무례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장님 그리고 수원고등법원장님 세 분께 동일한 질문을 할 테니까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입장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예,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반대의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중앙지법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입장이 가깝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취지입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관 배정의 무작위성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관은 안 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는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대법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내심 찬성하는 분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수십 명으로 대법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같은 순서로 여쭙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의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언하는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찬가지로 증언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건 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대법관 증언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수원고등법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감기관으로 국회에 오셨는데요. 지금 이 국회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것이 의회 습격입니까? 김대훈 고등법원장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피감기관을 불러서 이곳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출장 국감 또는 현장 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한 번은 이곳에 오셔서 감사를 받으셨고 또 한 번은 현장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모를 이 입장에 따라서는 뭐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주수열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모두 위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죠? 무슨 내용이신지 알고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 모두 법관으로. 그것도 대법원장 임명한다. 이게 위헌입니까? 자, 중앙법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위헌입니까? 내용을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수원고등법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위헌입니까? 예,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서 그러면 지재권 전담 재판부도 위헌입니까? 가정법원 가자사건 전담 재판부도 위헌입니까? 전문 법원과 특별 법원은 좀 차이가 있다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건은 내란이라는 엄청난 국가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위헌입니까? 판사들이 한다는 것인데 법관이 재판한다는 것인데 뭐가 위헌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서울고등법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위헌입니까? 내용을 알고 말씀하세요. 여기 남부법원장이 나오셨습니까? 일어서 나와 보시죠.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법원장님, 네.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이른바 빠루 재판, 지금 6년이 가까이 들어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아시다시피 법원장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최적 의견을 모른다는 말하는 말씀이죠?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기 피고인 바랍니다. 상당수가 국회의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핵심 피고인 나경원 의원이 부군이라서 그런 겁니까? 제19 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양당이 다 계류가 돼 있고 또 피고인과 증인 수가 많고 범죄 행위 태양도 다양하고 아니 모르신다면서요? 또 자세히 또 말씀하세요. 이제 재판 내용이라 모르신다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왜 왔다 갔다 해요? 네. 일단 자세하게 말씀드릴 아니 수는 6년 없습니다. 이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6년이 넘도록 처벌을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 국회 법사위 방해해도 괜찮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4년 전에 3년 전에 끝냈다면 이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을 거예요. 네? 자, 2년을 구형받은 빠른 사건 나경원 의원 오늘 회편도 나갔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국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거의 점거다시피 하고 거의 막말을 퍼붓습니다. 예? 병원에 가봐라. 귀 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뭐 꾸리는 게 있냐? 이렇게 막말을 퍼붓었어요. 바로 법원에서 처벌을 제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 법질서 확립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요. 이번에 보시면 영상을 보셔요. 지금 원장님 보고 계세요. 이게 잘 보세요. 네? 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요. 국힘 법사위원 전원이 이렇게 선진화법을 위반했습니다.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한 달만 해도 무려 424회 회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 수준이에요. 저는 과거에 친일 청산을 위해서 설치된 반민특위가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경찰이 난입해서 그 회의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그게 연상이 돼요. 원장님, 네. 나경원은 몇 년 구형되시냐 아십니까? 네, 징역과 벌금 같이, 예? 같이 구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령이 구형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에 성공한다면 또다시 이런 행위가 또 벌어집니다.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 주셨습니다. 수원법원장님, 수원고등법원장입니다. 네. 작년 올해 9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게 SK가 이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 경정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십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외국의 특허권 등록한 특허 예. 사항에 대해서도 지재권 관련 대법원이 네. 무려 33년 만에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바꾼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9월 18일 날 파기환송했고 9월 19일에 수원고법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변론기일 지정은 12월 12일에 지정돼 있고 또 사건 접수 피고인 통보는 10월 10일 날 됐습니다. 33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것인데 접수에서 배당, 첫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예, 수원고등법원 민사항소 사건의 경우 좀 사건 적체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기일까지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늦어진다 그 말씀이죠? 네. 사건이 많아서. 예,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방금 수원고법원장님도 이렇게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석 달. 그런데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은 당일 그 부분도 뭐 재판 사항이고 재판부의 권한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여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전 주질의 시간을 각각 7분씩 돌아가도록 맞춰야 되는 관계로 신상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송석준 위원님. 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 진행해 주세요. 시계 진행시켜 주세요. 시계 진행시켜 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질의를 시작도 안 하는데 시간 카운트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시간을 주셔야죠. 그 옆에 얘기하세요. 여기다 얘기하세요. 위원장 말을 안 들어. 위원장 말을 안 듣는 국민의힘 의원 측에 항의를 하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 주세요. 발언 시작해 주세요. 다시 주세요. 시간 좀. 자,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위원장님. 진짜 올려주세요. 그냥 제가 1분 주는 게뭐 문제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거 아니고 고집을 펴요. 쓸데없이 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모욕입니까 그게? 회의 진행과 관련이 없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위원장을 모욕 주는 쓸데없이 위원장이 말을 한다 이런 말을 고집 부린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모욕입니까? 1차 경고합니다. 자, 위원장님 직접 제 발언 시간에 발언했잖아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발언만 사과할 게 뭐가 있어요? 잠깐. 특정해 왜 보세요. 제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발언하십니까? 발언을 하셔야죠. 송석준 의원님 국정감사에 임해주세요. 피감기관에게 질의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방향이 서영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50대 먹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쓸데없이 고집을 피운다는 얘기를 또 그 앞에서 합니까? 일단 발언을 하시면 시간을 감안해서 드릴게요. 조용하세요. 발언한다니까. 자,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 정말 대화왕은 서영교 의원 하시면 감안해 드릴게요. 하세요. 시작하세요. 주세요. 빨리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감안해 드릴게.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위원장도.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서요 그게. 자기가 말할 때는 뭐 모욕적인 말할 게 아니고 내가 말하면 모욕적인 말. 제가 저 4분 시작부터 할게요. 이제 좀 자제들 합시다. 저는 안 떠들었어요. 들어갑니다. 3초 전. 예, 김대웅 우리 서울고법원장님.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예. 정말 재판이 길어진다면은 당사자들은 속이 탈 것이고, 예, 정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약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은 정의로워야 되고 또 부당한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현직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직중의 사건이 아닌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이분은 또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또 존경받아야 될 그런 공직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예, 이게 정말 국민들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국민들 아주 작은 범죄라도 엄정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정말 어떤 분들은 감당이 안 돼서 생명을 또 이렇게 중간에 접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지른 분이 지금도 오히려 떳떳하게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재판장님들 소관 사항들입니다. 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게 20대 대선 허위 발언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법원장님이 관할하는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 넘었죠? 예. 왜 이런 기소된 지 이렇게 오래되도록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진작 이러한 사건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뭐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지금 일반 국민들은 재판 바로바로 받고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사건을 비롯해서 5개 사건이 다 재판 정지 중이죠? 예. 재판이 중지됐어요. 근데 중지되는 사유가 헌법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예원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란 예원의 죄를 재직 중 범한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이 5개 재판이 재직 중 범한 범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범한 범죄예요.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겁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잖아요. 근데 고법원장님이 빨리 이거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재판 기일 지정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곤란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장이 또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 위반, 헌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위법 소지가 있는 재판에 관해서는 관여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님은 한번 이거를 보고 계실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규정한 일부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되면 서영교 의원님 질의 시간에 지금 왜 우리 위원장님을 저렇게 이 자리에 말하고 지금 또 왜 자꾸 계세요? 왜? 너무 힘들어 드시는데 시간 주세요. 잃어버린 3분을 주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손가락질까지. 1분 더 드리세요. 1분이라뇨. 제가 분명히 시간 정확히 안 돼서 4분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 의원장님, 아니 본인의 맘대로 3분을 1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국정감사권 잃어버린 3분을 빨리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그냥 발언을 하시면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하하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발언을 제대로 발언의 맥락을 이어갈 수 못하겠어요. 있도록 제가 다 감안을 해드렸어요. 이미 다 끊겼잖아요. 제가 3분을 제가 일부러 도과한 다음에 정확히 4분부터 3초 전 해갖고 시작해서 했잖아요. 4분을. 아니 그럼 저의 첫 3분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 해당 문장을 다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십시오. 위원장하고 말싸움하려고 국정감사 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진행을 하세요. 3분을 주세요. 잃어버린 3분을 주시면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대통령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제약을 받으니까 제가 말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연설을 하시다가 누가 방해하면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애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열도 돼야 되고 이게 쭉 나가야 되는데 발언이 끊기면 다시 또 시작하다 보면 1분 서론하다가 또 끝나버려요. 계속 원활한 감사 진행을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빨리 하십시오. 2분 더 주세요. 2분. 예? 제가 이게 없는 거 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봐가면서 제가 1분 드리고 1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요. 가면서라는 것은 의원장님의 그거는 자의적이고 직권 남용적인 행태예요. 그거는. 네, 2분 더 드리셔요. 아, 네. 정말 진행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보시면서도 이렇게 구걸을 해야 주니까 2분이 아니라 3분을 줘야죠. 3분을. 발언 시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사실 계속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계속 깽판 치고. 이런 태도 자체가 위원님께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발언 제한을 발언을 무제한으로 드릴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7분씩 다 아껴서 써야 되니까 앞에 시간은 위원님께서 위원님 소속한 당의 두 분이 계속 소란 피우고 하느라고 발언 방해 받으셨고 위원님 스스로도 그게 동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그냥 소비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적당한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의원장님이 시끄럽게 뜯으시는 위원님을 어떻게 똑같이 배려를 하겠습니까? 의원장님이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면 돼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소란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소란은 송석준 위원님이 만드는 거예요. 시계 넣어 주십시오. 마세요 그냥. 제발 좀 공정하게 운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앞으로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위원장님의 정당한 회의 진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동우 의원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박준태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저분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먼저 조용히 하시라고. 바로 옆에 앉아서 자꾸 그러면 송석준 의원이 발언을 못 하잖아요.
제가 손가락질을 해요? 손가락질 안 해요? 왜 손가락질 하냐고요? 왜 손가락질을 해? 손가락질 가능하니까. 네, 최혁준 의원님 그냥 참아 주십시오. 네. 참아줘요. 경고를 줘야지.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진행할게요. 의무실이에요. 질문을 시켜요. 자꾸 왜 주십니까 도대체? 아무 안 해요.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렇게 법사위에서 법을 안 지키고 동료 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을 훼손하고 박탈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2개 혐의로 범죄 혐의로 대통령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우리 재판 기소와 우리 재판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판, 기소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거라면은 이거는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말 이 비분 관계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발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재판 중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답변. 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포함된다는 견해,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재직 중이 아닌 대통령 되기 전에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성향의 좌파 학자들도 바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 상식이고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미 국민들 여론조사도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나서 64.9%의 국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합의 완성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국민들 64%의 생각 아닙니까? 바로 이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부장판사님, 고법원장님 반드시 재판을 해서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위원장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렇게 계속 소란이 지되고 재발되잖아요. 송석준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배준현 수원 고등법원장님, 네, 고등법원장 정도 되시면 많은 법조인들로부터 또 법관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법관분들도 다 가지셔야겠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정도 되시면 누가 대법관을 하더라도 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 아닐까요? 누가 대법관이 되시든지 간에 다 되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 간에 실력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가든 잘하실 거라 보고요.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국민들, 주권자들이 가져야 될 공정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맞습니다. 권리죠. 그런데 다만 저는 조금 걱정인 게 25년 2월 대법원 법원 정기 인사에 대한 의구심 의혹들이 많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장님도 25년 2월에 부장하시다가 올라오셨죠? 법원장이 네, 되셨죠?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김대용 서울고등법원장님 25년 2월에 법원장이 되셨죠. 예, 맞습니다. 오민석 중앙지법 법원장님도 지금 대법원 수석 연구관 하시다가 오셨죠. 예, 맞습니다. 부디 아마 이제 회생법원장님, 가정법원장님, 행정법원장님 모두가 다 25년 2월 정기 인사하시던데 부디 조희대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 조희대의 라인이다, 조희대 측근이다라는 것으로 국민들께 오해받지 않고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5월 7일에 올해 5월 7일에 서울고법에서 공판기일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예. 네. 공판기일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판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면 아니,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 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예, 뭐- 주십시오. 네. 공정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얘기했듯이 4월 4일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나서부터 6월 3일 대선까지 60일간은 당연히 주권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며칠 전 사퇴입니까? 90일. 맞습니다. 90일 전에 사퇴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주권자의 시간을 보장하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다 그 시간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소위 대통령이 거리 및 유고 등의 이유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시에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60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울고법이 당연히 5월 7일 공판기 연기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알기 쉽게 국민들께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그러면 5월 7일은 주권자의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5월 1일 날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4월 10일에 중앙선관위에 이재명 후보께서 예비후보 등록, 당시 후보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대요.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도 중앙선관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권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히 더 잘 아시리라 보고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재판을 했습니다. 주권자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 원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 법원장님 중에 국민의 선출을 받으시거나 선택을 받으시진 않지 않습니까? 국민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국가 공무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유일한 권리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의 선고로서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역시 뭐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아니, 제가 뭐 적절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재판 거는 결과는 나왔으니까요. 고등법원장님 얘기하신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제발 명예와 자부심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민석 중앙지법원장님,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12월까지는 어떤 일로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틀을 제외한 모든 하계 휴정기에 재판을 했습니다. 한 달에 15번까지도 그 이상 내외로 재판을 했는데 한 달에 2-3번 재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침대 재판이다, 시간 끌기 재판이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휴가 갈 거 다 갔고 이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휴정기 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 휴가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내란으로 인한 이 소위 국가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비상계엄 선포 시에 시가총액 144조가 순식간에 날아간 거 아십니까?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144조? 법원이 책임질 겁니까? 그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없으실까요? 이 지법 3분의 부장판사들이 이 재판부가 쉴 정도로 국가적 손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 못 느끼세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희대 수석 연구관이라는 비판을 안 받으시게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제발. 법원에서는 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건 배당 주관자시죠? 중앙지법원장님. 사건 배당에 대한 주관을 하시잖아요.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중요 사건. 사건으로는 지정권자시잖아요, 법원장님께서. 사건 배당 주관자는 지금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닌가요, 내란 재판이? 이 국가적 손실을 다 방치하고 이제 나중에 12월 선고일 지정하고 1월이든 2월이든 선고 만약 하게 되면 아마 구속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속 기간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과 혼란, 국민적 혼란과 갈등 이 비용을 다 중앙법원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내란 사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돼 있고요. 지금 재판부가 그 12월까지는 공판기를 마치고 그 이후 신속하게 짧게 한 말씀만 더 선고할 드릴게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휴정기에도 다 쉬게 두실까요?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까지. 공개 휴정기 그 휴정기의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동계 휴정기의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결정하게만 두실 게 아니라 법원 행정의 책임자 아니십니까? 근데 그 재판 기일 지정에 관한 것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판 내용을 관여하라 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법관 한 명 더 추가하는 정도로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사건 배당을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 더 법관을 배치해서라도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올해 또 작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12월, 1월 연말연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해 또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중앙법원장님께서 다 역사적 책임을 다 지실 거고요.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텐데 지금 모든 국민들의 원성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그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사법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저희가 왜 이 법사위 정상화라는 리본을 달고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는 정말 비정상입니다. 저는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범여권 법사위원이 여권 법사위원 11명,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 7명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언권 정지시킵니다. 수시로 발언권 잘라냅니다. 태도 봐서 발언권 주겠다고 그럽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고 우리 입맛에 맞는 발언하면 1분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야당 의원들 이렇게 압박합니다. 여당 발언권 수시로 줍니다. 무제한 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사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권 반드시 돌려주시고 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지금 우리 국정감사의 중요한 입법 내란을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고 과거에 미래에 저희 국민의힘 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미애 위원장님 이제는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보수의 할머니라는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1940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저렇게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그 국립묘지를 시찰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낭인들이 저렇게 대한민국의 왕후를 시해한 기념으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화면 저희가 찍은 게 아니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사랑스럽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저렇게 대법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법대 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그 기관에 대한 모독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저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치의
프랑스 점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자, 고등부원장님, 자 조용 좀 하세요. 김병 고등부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우열이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수원 고등부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국현 행정부원장님,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아래에 있습니까? 예,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이원영 서울가정법원장님, 아래에 있습니까? 사법부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님, 선출 권력은 사법부보다 위에 있습니까? 앞에 다른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판사님들이 지난 민주당이 사법부를 저렇게 침탈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인생을 바쳐 법관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슬픈 날이다. 추후 현재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다면 10월 13일을 사법부 치욕의 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로 기억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법관을, 그것도 대법원장을 국회 정원대에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더 이상 대한민국은 헌법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서부지법에서 판결에 불복해 법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대법원장을 불러세워 재판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따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결국 재판 불복이라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다만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법부마저 발 아래 두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모욕과 조롱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한다. 조희대 대법원